전쟁은 미국이 선택한다고 하자 한반도의 모든 선택은 한민족이 해야 한다는 한국. 전시작전권 반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주권회복이란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은 얼마든지 입장 변화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 제어하지 못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할 만큼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권은 모든 주권 중에 가장 강력한 주권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작권이 통수권 하위 개념이라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통수권 하위 주장이 맞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참모총장이 명령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고작 하는 정도가 요청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군 작전 단계는 평시서부터 전쟁까지 5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3단계로 격상된 경우는 판문점 독기 사례와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무장공비 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때는 작전 단계가 2단계 경계에서 상향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한국 정부 상향 요구를 미군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이 하위 개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군 통수권에 대한 미군 측의 답변 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박정희는 국군에 대한 모든 작전과 지휘권이 유엔 사령관에게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런 질의응답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78년에는 박정희가 군대를 동원하여 친정부 쿠데타를 실행하려 했지만 미군이 부대 이동을 막는 작전권을 행사해 쿠데타를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조금씩 잊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와 모종의 협약을 통해 한국을 거래할 수 있고 북한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1905년 미리 협약으로 일본에 조선을 넘길 당시 조선의 의견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은 한민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미 통치 기반을 준비한 조직도 인정하지 않고 독립정부를 불승인하며 신탁 통치를 강행하고 분단을 시켜버렸는데 그 분단이 6.25의 원인이 되었음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일성의 북한을 만든 것이 미국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작전권을 넘긴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진행했는데 군권이 없는 한국 정부는 초청받지 못했으며 휴전협의 주체로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명분과 이익의 이해 논리로 한반도가 다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군 통수권이 온전히 한국 대통령과 국군 휘하에 들어와야 하며 주한미군이 언제든 철수하거나 감축하거나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방위태세여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인 작전을 감행하거나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갈등의 중심에 서고 갈등 해소의 장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동맹과 전작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 미군은 주둔해 있지만 한국처럼 전작권을 가진 경우가 없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작권 반환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종전선언을 미루는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미국이 왜 그런 상황을 원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이 땅을 지키는 책임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는 것이고 주한미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미국은 남북분단과 갈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중요 협상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역사가 보여주듯 그 협상에 한국 이익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익에 가장 민감한 나라입니다. 수지가 맞지 않으면 붙잡고 매달려도 머물지 않습니다. 수지가 맞으면 언제든 한국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국군의 작전과 지휘 역량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군의 가장 취약하다 여겨지는 정보나 군수보급, 정찰 능력이 한국의 노력 부족으로 그리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죄도 없이 분단되었고 미국이 만든 분위기에 휩쓸려 민족 전쟁을 해야 했고 휴전 이후 잘못도 없이 각종 군사장비나 무기 개발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전범국 일본은 어떤 제약을 받았나요? 제약이 아니라 미국은 각종 무기를 일본과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생산을 통해 지능적으로 일본을 무장시키고 있으며 6.25 전쟁으로 부흥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주한미군이란 존재는 전쟁 억지력 부실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한반도 갈등을 조장하는 군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선 한국식 연합사령부를 원하고 있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미일연합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지휘체계가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군권입니다. 연합사령관에게 일본군을 지휘할 작전권이 부여되지 않고 나토식 협의체로 제안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 의무사항을 만들어 곤경에 처하는 것을 미국은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영토 방위에 미국을 좀 더 깊숙이 개입시키고 피할 수 없는 강제 의무 조항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강제 의무 사항이란 유사시 절차 없는 자동 개입 조건을 말합니다. 한간에는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자동 개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일 조약 5조를 보면 자국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미 헌법상의 절차란 미 의회의 승인을 말합니다. 의회 승인 없는 자동 개입은 잘못 알려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 내용을 미국이나 일본이 바로잡지 않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놔두는 것이 일본 방위에 효과적이고 이 소문 때문에 조약이 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킨다고 말해도 국군의 방위 역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에치슨 라인을 굳이 발표해 김일성에게 오판하도록 빌미를 준 것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동맹 간 조건 없는 자동 개입은 세계에서 북중 동맹 조약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자동 개입 조건이긴 합니다. 1949년 체결된 나토 협약 제5항에는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 개입 조항이 있지만 당사국이 개입을 원하지 않으면 개입이 되지 않고 나토국 모두 전쟁 참여 의무가 없고 자발적 참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토 연합군에 파견된 병력도 명목상으로는 연합사령관의 지휘권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전작권과 지휘권은 해당국 사령관에게 있고 각국 사령관이 모여 연합사령부를 구성하는데 협의체로 작전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작전이 마음에 안 들면 철수해도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북중 동맹조약 자동개입 조건이 알려지자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3년 미국 측에 자동개입 조항을 넣자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를 즉시 취한다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제 의무사항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한국방위를 말하지만 실제로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지 미국도 알 수 없기에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결정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연속되거나 연장선상의 전쟁일 때 의회 승인이 필요로 하지 않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참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태에서는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1950년 승인된 전쟁이 휴전 중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엔 분명 자동 개입 조항이 없지만
북한의 침략이나 그 외 어떤 원인으로 전쟁이 재발할 때 우리가 원치 않아도 미국은 개입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외 어떤 원인이라는 것이 우려되는 2021년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다시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 참여 예외 조항으로 미국 병사가 직접 살상당할 때 미국 대통령은 즉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임계철선이라고 해석하는 이 조항 때문에 전방으로 미군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제법 많습니다. 판문점 도끼 살해 사건이나 휴전선에서의 비정기적인 총격 등을 볼 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모릅니다. 북한이 아닌 그 외 국가와 군사 분쟁이 격화되거나 북한과의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길 때 자동 개입 조항이 없기에 참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통킹만 사건처럼 필요시 원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위상이 커져 한국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하게 포장한다 해도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약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사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주둔 자체가 지니는 억지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